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웹툰의 인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이 기세를 몰아 추가적인 시장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IT 바이어부 신동호 기자와 함께 심층 분석합니다. 신 기자, 우리 웹툰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만화하면 일본 아니었습니까? 그쵸. 언제 이렇게 변한 건가요? 예, 사실 이 웹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산업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런가요? 예, 이 웹툰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로 만들었는데요. 네. 이 보통 만화 같은 경우는 가로로 이렇게 넘겨보는 거에서 이제 예. 세로 스크롤 방식을 처음 적용을 하면서 이제 웹툰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이 출판물 만화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컷 사이 긴 공백이나 뭐 컷의 배치를 세로 스크롤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읽는 사람들이 더욱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이제 쉽고 빠르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최적화된 콘텐츠가 바로 이제 웹툰인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만화 강국이라고 하면은 일본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네. 그런데 이제 만화에 이제 I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제 웹툰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발전을 시켰고 글로벌 시장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입니다.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플랫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알만한 분은 다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국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들 사실 보면은 다 동명 원작 소설, 뭐 웹툰이 먼저일 겁니다. 뭐 예. 여신강림이라든지 산에 맞선 뭐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또한 웹툰에서 먼저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실제로 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를 보면요, 국내 웹툰 시장 규모 지난 2017년 3,800억 원에서 한 3년 만에 3배 이상 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택트 시대에 스마트폰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제 웹툰 시장이 또 한 번 급격하게 성장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웹툰 자체가 성장한 점도 눈여겨볼 만은 하지만 최근 웹툰 작가들이 이제 거의 이제 연예인처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시간 검색어에 이제 웹툰 작가들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웹툰 작가들이 뭐 건물을 샀다든지 뭐 스포츠카를 구입을 했다든지 뭐 네. 이런 거를 보면은 그만큼 웹툰이라는 산업이 그만큼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로 이제 요즘 아이들에게 뭐 꿈이 뭐냐 물어보면은 뭐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그런가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인기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인기가 많은 겁니까? 네, 앞서 이 네이버 웹툰의 경우 이 여신강림의 경우 웹툰이 드라마에 이어서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현재 10개 언어로 100여 국에서 연재 중인 글로벌 인기 만화이기도 합니다. 또 카카오 엔터의 웹툰 산의 맞선의 경우에도 이제 태국과 대만, 뭐 인도네시아 등에서 거래액 1위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네. 드라마 또한 세계 각지에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수치로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이제 네이버 웹툰의 경우 지난 2017년이었죠. 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보면은 4,600만 명이었는데 지난해 1억 8천만 명까지 이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가운데 80%가 이제 해외 이용자라고 합니다. 80%면 거의 대부분이라는 그렇죠. 건데 이미 글로벌 시장 경쟁력은 확고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실제 미국에서는 우리 이 웹툰의 불법 번역본까지 활개칠 정도라고 하는데 이 웹툰을 만든 주인공을 저희 정우진 기자가 직접 만나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무공을 배운 아버지가 새 쌍둥이를 키우기 위해 무사 생활을 한다. 누적 조회수 3억 3천만 회를 기록한 국내 한 웹툰의 줄거리입니다. 서구권 독자에겐 생소한 소재일 수 있지만 미국 시장에 진출해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무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무협을 배경으로 한 그냥 아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감 가는 부분을 좀 많이 봐주시니까 좀 통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석 작가는 해외에서의 작품의 인기를 소위 해적판이라고 불리는 불법 번역본을 통해 실감했다고 설명합니다. 유료로 연재한 그게 그 주 바로 다음 날에 번역돼가지고 구글에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걸 땐 느끼긴 하죠. 외국에서 좀 먹히는구나. 노경찬 작가는 오해를 막기 위해 특정 국가를 겨냥한 비판은 덜어내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이거 되게 편하게 쓰면은 이제 저희가 정서상 어디는 나쁜 나라, 어디는 좋은 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딴 나라도 그렇고 나라 욕하면 안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죠. 웹툰 시장의 규모가 커진 만큼 이 작가는 국내에서 섣불리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장르물을 할 때는 이제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좀 잘 안 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 시장이 이제 열리니까 좀 장르물에 있어서 조금 더 그전보다 부담이 덜하겠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쪽으로 좀 도전을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무현물인데 서양에서 먹힌다고 하니까 신기합니다. 일단 동양 문화에 대한 수용력이 이전보다는 좀 많이 높아진 모양이죠. 그러니까요. 신 기자, 지금 국내 이 웹툰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을 좀 거둔 비결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단순히 국내 작품을 이제 번역한 것에 이제 그치지가 않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던 이제 현지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제 현지에서 작가를 이제 직접 채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웹툰의 하나의 이제 문화를 만들게끔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에서 좀 검증된 서비스를 작품들을 이제 직접 서비스하는 건데요. 한 예로 이제 네이버 웹툰이 이제 웹툰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동남아 시장에서 이러한 전략으로 성공을 이끌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하나 유라시아 사업 리더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지향성 굉장히 중요한 하도기 때문에 이게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팬덤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이냐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 웹툰만 보더라도 대중 코드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매니악한 취향과 장르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꼭 대중 혹은 글로벌 지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해진 유저의 취향이라던가 욕구를 충족할 만한 소재 그리고 그림체 를 가지고 있느냐도 같은 잣대로 보고 있어서 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대응이 굉장히 유연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웹툰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카카오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네.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본이 이제 만화로서는 가장 1등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외에 양사가 이제 보는 것이 북미라든지 유럽, 또 동남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카카오엔터 같은 경우에는 노블 코믹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이 노블 코믹스라는 것이 이제 카카오엔터가 처음 이제 도입한 시스템인데 웹소설을 이제 원작을 웹툰이나 나아가서 드라마, 음악, 게임까지 이제 확장을 해서 파급 효과를 키우는 것입니다. 한 예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내 맙선이라는 웹소설에서 출발해서 이제 TV나 드라마로 성공시키는 이제 카카오엔터 대표적인 이제 IP가 됐습니다. 특히 최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이제 합병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플랫폼 합병을 통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도 낸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합병한 회사인 김창원 타파스 미디어 대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걸 것 같아요. 레디시하고 타파스 간의 이 소설 투 웹툰, 그러니까 저희가 노블트 코믹스라고 부르는데 노블트 코믹스 전략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디시하고 타파스 간에. 왜냐하면 레디시는 아직도 어찌됐건 소설 플랫폼이고 타파스는 웹툰 주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두 플랫폼 사이에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 거냐,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카카오는 그렇고 네이버는요? 예, 네이버 또한 이제 해외 시장 공략에 열심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도 이제 영상화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2018년 자회사 설립한 스튜디오 N을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제작을 해서 흥행을 시켰고요. 올 상반기 내에서는 이제 프랑스의 유럽 총괄 법인도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 글로벌 사업 거점을 추가를 해서 유럽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요. 현재 웹툰 1위 사업자로서 이제 지위를 굳히겠다는 전략인데요. 특히 유럽 총괄 법인을 설립하면서 프랑스어로도 약 200개, 독일어로도 약 100여 개 작품을 추가해서 작품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해외 영상 스튜디오 거점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지 언어와 좀 문화에 기반한 영상 제작 역량을 강화를 하고요. 또 글로벌 콘텐츠 시장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드라마 시장도 공략을 위해서 합장법인 두 곳을 이제 계획을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이버 웹툰 일본 계열사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해서 이제 출자를 해서 일본 내 합작 법인을 이제 세우기로 했고요. 또 일본 지상파 방송사와 이제 또 일본 웹툰 제작사와 함께 이제 합작 법인도 이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네이버 웹툰은 한국하고 이제 미국 또 더불어서 일본에서도 영상 스튜디오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